일단 이제 조명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 카메라로 먼저 한번 볼까요? 백뷰. 여기가 백이니까 여기 레프트 뷰가 될까요? 아니네. 네, 라이트 뷰네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저는 필드 오브 뷰를 60도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깊이감이 생겼겠죠? 자, 지금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당구공 그림하고 주전자 그림 있죠? 중요한 게 저 당구공 그림입니다.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쭉 내려가면 V-Ray for SketchUp 라이트 오브젝트 있죠? 요겁니다. V-Ray for SketchUp을 누르시면 얘가 나오는데, 보통 저 당구공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재질, 질감을 의미합니다. 재질이나 질감을 의미하고, 주전자 그림 있죠? 저 주전자 그림이 렌더를 의미합니다. 여기 갖다 대면 툴팁으로 렌더라고 떠요. 갖다 대면 이렇게 렌더라고 뜹니다. 렌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링한 것을 사실감 있게 그러니까 표현해 주는 거, 그걸 렌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렌더를 누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렌더 셋업을 통해서 렌더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간단하게 렌더 셋업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렌더 V-Ray 에셋 에디터를 눌러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첫 번째 여기가 재질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조명입니다. 여기 선라이트 있죠? 기본 태양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태양광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V-Ray 오브젝트고 얘가 바로 렌더 셋업입니다. 이 렌더 셋업을 통해서 우리가 렌더링을 해야 돼요. 자, 기본 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렌더죠. 인터랙티브 끄고 프로그레시브 끕니다. 둘 다 꺼요. 그 다음 여기 퀄리티 있죠? 품질입니다. 그냥 볼 때는 미디움으로 봅니다. 그런데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돼요. 다음 보시면 여기도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도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익스포셜 밸류 값으로 조절을 합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동 카메라로 바뀝니다. 수동 카메라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요. 뎁스 오브 필드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렌더 아웃풋. 여기 세이프 프레임 요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렌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면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상단하고 하단에 회색 영역이 뜨죠. 저게 뭐냐면 렌더링 못하는 영역입니다. 안쪽에 밝은 쪽이 렌더링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저 위쪽이 렌더링해서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세이프 프레임을 체크해 놓고 보는데 익스포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러 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다 저장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익스포트, 내 문서에다 저장했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옵니다. 세이프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이프 프레임을 할 때는 익스포트 할 때는 반드시 이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되고 렌더링 할 때는 얘를 켜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넘어갑시다. 나머진 됐는데 인바이러먼트에 가시면 여기 인바이러먼트가 대기 환경입니다. 여기 인바이러먼트 오버리드에서 이 GI 값을 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렌더링을 통해서 바꿉니다. 지금 1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냅두고 나중에 이 값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브라우트 포스 대신에 이리디언스 맵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라이트 캐시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놓고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요게 렌더링 결과물, 요게 렌더링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정도 밝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누굴 바꾸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GI 값을 바꿉니다. 20 다시 렌더. 그럼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밝아졌네요. 다시 스톱. 자, 15 다시 렌더. 그래도 밝아요. 아, 저기도 바꿔줘야 되는군요. 자, 모델 인포에서 우리 지오로케이션 132, 북위 37도. 자, 그 다음에 섀도우. 자, 7월, 8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네, 1시 정도면 좋겠네요. 렌더. GI 값이 높아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에다가는 재질을 좀 넣어보죠. 우드. 그냥 통째로 똑같은 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넣어볼까요? 너무 밝죠? 이건 아니고. 얘나 얘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시죠. 자, 렌더. 그러면 질감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스톱. 어두워요. 다시. 25. 다시 렌더. 화면은 조금 스크린은 좀 더 어둡네요. 다시 35. GI 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다 조명을 넣어야 되는데 조명을 안 넣고 GI 값을 올려서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밝게 나오는데 어때요? 사실감 있는 효과로 나오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익스포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더를 통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렌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떨까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8시간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한 10분, 20분. 조금 더 복잡해지고 고퀄리티로 렌더링 해야 된다. 6시간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할 때 렌더링을 걸고 퇴근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V-ray 조명은 렌더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1로 낮춰봅니다. 렌더링을 하면 어두워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상태로 해서 렌더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조명을 넣을 겁니다. 자, 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조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첫 번째 얘는 플랫 라이트, 얘는 스피어 라이트, 그 다음에 스폰 라이트, 그 다음 IES 라이트, 그 다음에 옴니 라이트, 그 다음 돔 라이트, 그 다음 메시 라이트, 어저스트 라이트 인텐시티. 얘는 조명이 아닙니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7개가 조명입니다. 자, 먼저 플랫 라이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좀 꺼놓고, 자, 플랫 라이트는 평면 조명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가 바로 조명입니다. 여기 조명인데,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만 확대해서 렌더링을 걸어보죠. 여기 하얗게 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조명이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자, 옵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라이트를 보시면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조명을 만들고 여기 에셋 에디터에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조명은 옵션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요. 렉탱귤러 라이트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이네이블 활성이죠. 이네이블을 끄면 비활성됩니다. 그 다음 컬러, 조명의 색상, 텍스처 넘어가고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90이라고 해줬어요. 다시 렌더링 걸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주변이 이제 많이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보죠. 절반만 잡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150. 많이 키웠죠? 이쪽만 밝아지는 거죠. 오른쪽 대 왼쪽 비교해보면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이 부분. 인텐시티는 결국은 조명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유닛은 단위입니다.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트가 있습니다. 루미넌스로 사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 루미넌스가 많이 밝아요. 루미넌스로 놓으셔도 루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루멘 미터 퍼 스퀘어, 즉 루멘의 미터 제곱. 다시 말하면 1미터 제곱당 들어오는 조명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라디언트 파워, 와트죠. 얘는 마찬가지로 1미터 제곱당 들어오는 와트를 말합니다. 보통은 그냥 디폴트로 놓고 그냥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이 나옵니다. 형상이요. 렉탱글인지 엘립스, 타원인지. 자,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포탈 라이트 포탈이라고 있죠. 라이트 포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스레인지 켜면 불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걸 라이트 포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했는데 별 효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시. 인비저블,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저블 보이다, 인비저블 감추다. 그 투명인간 아시죠?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 맨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조명이 감춰져요. 자, 볼까요? 제가 여기만 렌더링 합니다. 여기 조명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인비저블을 끄면 다시 조명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더블 사이드는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조명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밝아지는 거죠. 나머지는 무시. 나머지는 무시. 자, 그러니까 이 조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먼저 로테이트부터 해줘야 되겠죠. 180도 로테이트 해주고, 그 다음 이동 툴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위로.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조명을 천정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밝기도 조절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명을 지울 건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델키를 누르면 여기 에셋 에디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명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딜리트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삭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스피어 라이트는 구슬입니다. 이렇게 구슬이에요. 구슬 모양으로 생긴 조명을 스피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도 똑같습니다. 이네이블이 있고 인텐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비저블이 있고 이 정도 있습니다. 자, 300이라고 하고 렌더. 구슬이니까 어떻게 돼요? 조명이 사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많이 밝아져요. 이렇게. 자, 절반만 해보죠. 150. 다시 렌더. 절반 하니까 조금 낫네요. 자, 인비저블 체크하고 다시 100만. 다시 렌더. 자, 충분히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복도에 나가면 조명이 있죠. 다운라이트 있죠. 그런 데다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조명들이 있죠. 그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이에요. 플랫라이트하고 스피어 라이트가 전체를 준다면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자, 이렇게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조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명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스포트라이트 지우고요. 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겟점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타겟점의 위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를 하나, 둘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명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큰가 보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넣을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 낙하점 클릭, 그 다음 조명의 범위를 클릭,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범위를 내가 편안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포트라이트는 광원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범위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라면 이 밝은 부분으로부터 점점 사라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스폿라이트를 보시면 그래서 옵션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앵글에 보면 콘 앵글과 푸논바 앵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콘 앵글은 조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빛이 퍼지는 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논바 앵글은 뭐냐면 조명이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빛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 각도를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폿라이트를 주시게 되면 처음에 스폿라이트를 주게 되면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콘 앵글 그 다음에 푸논바 앵글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푸논바 앵글 푸논바 앵글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죠? 노랗게 해서 이게 푸논바 앵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빛이 또렷하게 잘 나오는데 이 푸논바 앵글 뒤쪽으로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뒤로 빛이 완전 소멸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푸논바 앵글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명을 한번 넣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디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케이가 감소란 뜻입니다.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빛이 감소되는 거죠. 지금은 라이너지만 예를 들어서 인버스로 놓게 되면은 빛이 빨리 감소가 돼 버려요. 지금 거의 감소가 일어나서 빛이 안 내려오는 거죠. 인버스 스퀘어로 놔버리면 더 빨리 빛이 소멸이 돼 버립니다. 지금 아예 조명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어떤 걸 쓰냐면 라이너를 써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명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디케이 값을 한번 바꿔보시죠. 자, IES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IES라는 건 뭐냐면 조명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조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빛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빛이 표현되어질 것이다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IES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을 주는 것, 만드는 겁니다. 공유 폴더에 올려놓긴 했는데 스케치업 소스에 네, 이렇게 IES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열기. 자, 똑같아요. 이렇게요. 자,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D드라이브 공유 폴더. 자, 보시면 이렇게 IES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IES 파일들이 있고 마지막에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조명의 모양들입니다. 30번까지 조명의 모양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조명 효과를 주는 것, 이게 IES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번 조명이 조금 이뻐 보이네요. 자, 선택하고 22번 조명.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렌더링 하면 요게 조명 효과가 살짝 들어가네요. 여기. 요 부분에 조명 효과가 살짝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옴니라이트입니다. 요거 옴니라이트라고 해요. 점광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광원이 하나 생겨납니다. 요걸 점광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를 통해서 빛이 쭉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텐시티를 통해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여기 디케이 값이 있습니다. 인버스 스퀘어가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하는 건데 라이너로 바꿔주셔야 그래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밝다. 자, 5로 내려볼까요? 자, 어떤가요? 많이 밝은 거 보이시죠? 네. 얘는 인버스 스퀘어로 한번 놔볼까요? 인버스 스퀘어로 놨을 때 이 정도. 다시 인버스로 놨을 때 다시 라이너로 놨을 때. 네, 라이너가 엄청 밝네요. 자, 전광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전광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촛불은 어때요? 그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빛이 다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네, 그 촛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전부 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조명은 돔라이트입니다. 이 돔라이트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에서 쓰는 조명입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돔라이트에 보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딸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이고 너무 밝다. 자,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돔라이트의 그림자는 아니네요. 선라이트의 그림자네요. 자, 돔라이트를 선택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텐시티 조명의 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인비저블, 비저블 나오죠. 자, 이때 여기 락 돔라이트 잠그기. 얘를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 봅니다. 그럼 그림자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왜 그림자의 방향이 자, 선라이트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라이트 이네이블을 꺼주시고 조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돔라이트가 선라이트 대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 주면 그림자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돔라이트는 선라이트 대신 사용하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선라이트를 끄고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택하고 여기 메시라이트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얘가 또 자체적으로 조명이 돼요. 이렇게 렌더를 걸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얘가 조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메시라이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Adjust Light Intensity 조명이 많다 보면은요 여기서 조명을 찾아가지고 밝기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조명 인텐시티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라인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조명의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라이트 어저스트 인텐시티 값입니다. 얘는 이게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더 보죠. 선라이트요. 태양광. 여기 스카이 모델이 있네요. 호세겟 L이 있는데 눌러보면은요, CI 클리어가 있고 CI 오버캐스트가 있습니다. CI 오버캐스트가 흐린 날이고요. CI 클리어가 맑은 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호세겟 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러비티는 먼지고요. 오존은 말 그대로 오존이고,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바로 태양광의 밝기입니다.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농도가 사이즈 멀티플러예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시간을 바꿔보도록 하죠. 오후 6시. 네. 자, 렌더. 그림자 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이시죠?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노을이 많이 지죠? 시간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요. 또 하나. 어느쯤 될까요? 자, 요 정도 어디? 자, 7시 00분. 다시 렌더.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옵션을 보면 어디 갔을까요? 조금 더 시간대를 낮춰야 되겠네요. 20분. 안 보이나요? 여기 어디에 태양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0분. 여기 있네요. 태양이 여기 나오네요. 00분. 00분은 안 나오고 10분 하니까 여기 태양 여기 나오네요.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비저블 누르면 태양이 감춰집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조명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조명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한시 때의 태양 엄청 밝네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